좋아요, 구독.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려 두 가지 종목을 공시를 좀 살펴주시겠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카카오 지금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좀 부각된 카카오 소식과 그리고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이 완료된 세종메디칼 두 종목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공시의 어떤 확정 공시 이후에 추세의 대응 변화 그리고 모멘텀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종목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첫 번째 종목인 카카오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카오는 제가 기업 개요를 설명드리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종목이라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1995년 2월에 설립이 됐고요. 1999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2017년 7월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이 완료가 되었고요. 주 사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매출 부문을 좀 보시면 플랫폼 부문이 53% 이상, 콘텐츠 부분이 46.4%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국내 1위 메신저죠.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의 투자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피코마를 통해 콘텐츠 사업에 대한 역량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볼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 1,3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당기순이익은 1조 6,419억 원으로 기록하면서 847%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자회사 이슈만 하더라도 늘 그리고 또 최근 시장에서 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아니 이 시장에서 카카오 투자는 괜찮냐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공시 내용이 나왔길래 또 저희가 살펴볼 만할까요? 네, 최근에 52조 신저가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그만큼 소액주주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았고 주변에서도 카카오 보유자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속해서 주가 추세 하단에서 저점을 깨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데 먼저 공시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유상증자 결정인데 카카오의 유상증자 결정이 아니라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입니다. 유상증자 결정은 자회사의 어떤 신규 자금 조달이다. 자, 이 부분보다는 신규 상장을 확정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주의 종류와 순위와 1,000만 주입니다.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는 7,490만 주고요. 자금 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 737억 원, 타법인 증권의 취득자금 2,795억 원을 조달하는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종속회사의 지금 IPO, 신규 상장에 관련된 유상증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36,000원입니다. 일반 공모 예정일은요 11월 7일부터 8일간 청약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요 한국투자증권, JP모건 주식회사입니다. 하단 내용을 좀 보면 본 공시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 결정에 공시로서 2022년 9월 30일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즉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죠.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의 또한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신규 상장인데 11월 7일부터 11월 8일 양일간 청약이 진행되면서 상장이 본격화됐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가 또 자회사인 이 기업에 대해서 IPO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내수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이미 투자자들은 익숙하잖아요. 이러한 공시 내용이 어떤 체크 포인트로서 사업 모멘텀이 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카카오가 여러 가지 확장하다 보면 좀 한계에 부딪히지 않냐라는 걱정 어린 소리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두 가지 측면이에요. 성장성 관점에서는 연간 30%대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한 32%, 30%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관점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정말 앞으로의 성장세가 꾸준할 것이다. 플랫폼의 확장세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왜 주가는 좀 빠집니까? 왜 주가 좀 반대로 갑니까?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모회사인 이 모회사 디스카운트, 모회사의 가치가 할인되는 어떤 이슈. 자회사를 쪼개서 상장한다는 관점. 카카오 게임즈의 주력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라이온하트의 상장 이슈는 사실상 카카오 게임즈 또한 카카오 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가치를 희석시킨다. 자, 이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어떤 강도 높은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도 역시 빅테크주를 좀 중심으로 한 가격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증시의 폭에서는 뭐 네이버와 카카오 양 종목들을 우리가 좀 비교 대상을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유독 카카오가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모회사의 어떤 상장 디스카운트 이슈가 좀 반영된 것 아닌가. 최근 8월 18일자 공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이 공시를 좀 보면 최근에 주가 하락의 어떤 이 이슈가 좀 이슈로 좀 작용됐었던 카카오의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에 관련된 이슈. 즉 카카오 모빌리티를 매각하겠다. 매각하고 난 이후에 카카오는 2대 주주로서 지위만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역시 주가의 어떤 하락을 좀 주도했던 주 원인이었는데 8월 18일 최종적으로 이를 중단하기로 좀 결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카카오의 카카오 모빌리티에 관련된 이 보도,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6월 15일자 카카오의 몸값 8조 5천억 원 규모의 알짜 모빌리티 매각 초강수에 대한 해명 공시에 대해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2대 주주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최종적으로 주주 구성을 검토해 왔으나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에 그래도 2022년도 하반기 또는 2023년도 상반기에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카카오 관점에서는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점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즉 양날의 검이에요. 지금 라이온하트의 상장은 카카오 게임즈의 이 모회사 디스카운트 이슈로 인해서 가치를 좀 더 희석시킨다. 자, 이 관점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지만 네. 최근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우리가 좀 짐작해 봤을 때는 부분적인 선반영이 좀 충분히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카카오의 또 다른 그럼 추세 전환점은 무엇인가?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이슈에 한 번 더 카카오 그룹 쪽 동반 추세 전환 가능성이 좀 있다. 이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이 플랫폼 규제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관련된 이슈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부각된 이후에 카카오 내부에서 모빌리티의 매각을 좀 검토했었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의 어떤 이 카카오 관련된 어떤 이슈도 한 차례 더 주가의 어떤 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영향은 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낙폭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네.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자회사 상장 이슈, 특히 이게 카카오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양날의 검으로 투자자들에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우리 대표님은 지금 카카오의 상황이나 남은 이슈들을 좀 봤을 때 긍정적으로 풀이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손절도 못하고 이러고 계실 텐데 추후 약간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본다면 가격선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일본 구간에서도 지금 저점이었죠. 9월 30일 5만 5천 원 신저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 사실상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소폭 좀 반등은 좀 예상되고 있는데 네. 카카오의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적인 어떤 훼손, 모멘텀의 훼손 관점은 아니다. 플랫폼의 어떤 확장성을 우리가 좀 고려했을 때 2023년도 이후 저는 향후 한 5년 이상간은 성장세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봤는데 사실상 상장 이후에 회사의 어떤 평가이익 가치는 좀 반영은 좀 됐지만 모회사 디스카운트 할인 이슈가 주가 가치의 어떤 희석 요인으로 작용됐다. 근데 여기서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어떤 이 자회사 상장 이슈가 부각된다고 해서 카카오가 여기서 연 저점을 더 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점 상태에서 지난해 6월 24일이었죠. 17만 3천 원대 형성됐던 주가 부분이 지금 사실상 저점의 구간, 일본 구간에서는 오히려 지금 최근 구간보다도 오히려 시작 지점보다도 더 낙폭이 좀 심화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낙폭 과대 구간 매수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추세 구간에서는 지금
5만 9천 원대를 좀 이탈됐기 때문에 하향 구간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5만 5천 원을 좀 지지해 준다면 5만 5천 원 지지 구간 하에서 5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 5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네. 여기서 저점을 깬다고 해서 더 사도 좋습니까? 좀 많이 문의를 좀 해주시는데 일단은 뭐 실적적인 관점에서 훼손은 아니다. 상장 이슈가 사실상 이 지분 가치 희석 요인으로 좀 작용은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좀 더 심화되지 않았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의 걱정 어린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이 성장주로서 네이버와 카카오 직격탄을 좀 받았었죠.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에 대한 공시 살펴드리면서 이후 주가 전략까지 좀 세워드렸으니까 오늘 장 초반에 또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느 정도까지 좀 반등을 해줄지 체크를 해보면서 장전 전략까지 종목에 대한 전략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세종메디칼 오늘 살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기업 개요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 2010년 8월에 설비돼서요. 2018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 사업 부문 보시면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특히 이 복강경 수술용 기구를 포함한 일회용 투관침, 일회용 수동식 의료용 개창기구 등 각 종류별 다양한 규격과 모델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세종메디칼은 병원 또는 대리점 등 수요처에 이를 납품해서 매출을 도출하고 있고요. 기존의 대리점을 통한 영업 외에 마케팅 대상을 통한 새로운 영업 루트를 개척해 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 포지션 보시면 트로카 40%, 그리고 랩백은 21.7%, 랩싱글 14.1%, 기타는 24%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연간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 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 당기 순손실은 5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특히 제약 바이오 기술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공시에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공시가 나왔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변경 그리고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한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의 체결인데 말 그대로 최대 주주가 바뀐 것이다라고 좀 밝히는 것이고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이 제목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담보로 매겼다. 그래서 담보 가치가 하락되면 뭐가 되죠? 반대 매매가 될 수 있다. 자, 이를 미리 사전에 예고하는 공시입니다. 먼저 최대 주주 변경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변경 전 이 최대 주주는요, 세종 메디컬 컴퍼니인데 변경 후 카나리아 바이오엠으로 최대 주주가 좀 변경 확정이 된 것입니다. 18.2%의 지분 774만 주의 이전이 완료됐다라고 좀 밝혔는데 변경 전 최대 주주 등의 주식 대여 계약이 이행 완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분의 인수 목적은 경영권 참여를 통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10월 4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이사 및 감사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했어요. 최대 주주는 바뀌었는데 가장 주의해야 되는 공시 중에 하나가 바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의 계약 체결이다. 소위 말하는 LBO, 차입 인수, 무자본 M&A라고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죠. 자기 자금의 보유분을 인수하지 않고 상당한 자금을 빌려서 인수하게 되는데 세종메디칼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의 계약 체결인데 인수 이후에 바로 774만 주, 전체 18.2%의 지분 185억 원을 담보 설정에 300억, 308억 규모로 담보 설정을 통해서 전량 차입했다. 하단 내용을 좀 보면 지금 개별 채권자 담보 내용을 보면 드라코 파트너스 대부 그리고 이석구 개인으로 좀 보여지는데 두 곳의 개별 담보 계약을 좀 체결했다. 그런데 한 곳은 대부 업체죠. 통상적으로 지금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이 차입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케이스는 좀 많은데 주식을 전량 이 담보 제공했다는 이 부분 하에서는 일정한 주가가 크게 하회한다면 전량 반대 매매로 인해서
최대 주주의 지배권들이 상실되는 케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 만큼 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면 정말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유의해야 되는 공시가 나온 중에 변동성이 커진다면 제가 주주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이 모멘텀을 소화할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공시에 우리가 케이스별로 우리가 좀 유형 분석을 좀 했는데 일단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최대 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진으로 하여금 기존의 사업보다 앞으로의 사업이 기대될 수 있는 기대감은 반영될 수는 있다.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런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즉 주식담보 제공 계약의 체결로 인해서 향후의 주가가 일정 구간을 하회한다면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고요. 9월 19일자 힌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회사는 전환 청구권 행사 발표를 했는데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다라고 좀 밝히는 겁니다. 전체 지분 발행 주식 전체 총수의 4%에 해당되는 162만 주입니다. 전체 금액은 33억 원인데 전환가액이 2,061원이죠. 2,061원이고요. 바로 상장일은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에 항상 이 영업일 전에는 네. 권리공 매도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11일 이 영업일 전에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 발행 주식의 전체 4%라는 것은 결코 좀 작지 않은 수치고 네. 최근 주가가 5,280원, 전일 종가 기준 5,280원에 현재 전환가액이 2,060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유통된 시점에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 19일 이 등록된 기사가 있네요. 33억 원 규모 전환 청구권 행사. 이것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앞뒤의 변동성까지 고려를 하셔서 주가를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격선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반영된 상태인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추세 구간 하에서는 최근에 어떤 이 이슈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인수 기대감이 부각됐던 지난 7월 이 부분인데 지금 기대감만 수반돼서 3,000원대 주가가 약 8,000원대까지 상승을 좀 했었어요. 상승 추세 이후에 지금 상승폭이 모두 반납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네. 최근에 다시금 이 인수 이후에 카나리아 바이오엠에 관련된 이 임상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관계사 동반 상승 흐름이 좀 반영됐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해 줬는데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지금 거래 튀면서 상승 전환 흐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는 착시 요인이 분명 있다. 첫 번째 리스크 관점에서는 10월 11일 상장 예정인 발행 주식 전체 총수의 4%에 해당되는 전환 주식이었던 출연 부분. 이 부분이 시세 차익이 본격화될 경우에 주가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일정한 하락 구간 하에서도 로스컷이라고 하죠. 이 최대 주주의 담보 제공 가액을 하회할 경우에 주식의 반대 매매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전 추세 대응 구간에서 이 구간입니다. 4,000원이 이탈된다면 저는 4,0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전량 좀 축소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신규적 매수 관점에선 다소 좀 리스크하다. 현재 추세 매매 구간은 좀 아닙니다. 리스크 관점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보유자 관점에서 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4,000원이 이탈된다면 전량 비중을 정리할 것을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세종메디칼 자세하게 주가 전략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가격선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시에 대해서 늘 이 시간 변영희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팁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 오랜만에 이제 개장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월에 첫 거래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연초 그러니까 월초 효과를 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작전이 오늘은 유효할까요? 우선 좀 미국 증시 저희 황금 연휴 기간 안에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지금 2%대 급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네. 시장은 9월에 어떤 공포장을 지나서 10월의 첫째 주장이죠. 지금 기대감이 좀 다소 수반될 수 있다.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인해서 10월에도 오히려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라는 어떤 예고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저는 네. 9월보다 다소 양호한 10월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14일 국내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좀 다시 역전되는 한국이 우위를 보이게 된다면 외인 자금의 이탈이 상당수 좀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을까. 환율의 안정화도 부분적으로 좀 이뤄내질 수 있고 9월 CPI 지수죠. 9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9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의 어떤 폭을 가늠해 볼 때 8월 예상보다는 그래도 9월이 조금 더 둔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 지표는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작용 수단으로 저는 지표가 사실상 8월보단 9월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확연한 완화폭이 좀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9월보다는 10월 장세를 좀 기대해도 좋다라고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10월장 이제 첫 개장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개장에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이렇게 의견까지 좀 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여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